반갑습니다.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. 뭐니 해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? 설사편입니다. 갑자기 설사가 나면은 참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제 일화를 소개해보면은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배가 요동치니 설사가 줄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냥 완전 몸을 비틀고 화장실 있는 데를 찾는데 결국 그 카센터 있는 데를 발견했어요. 그래서 카센터에 뭐 주인한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급하니까 열고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푸세식 화장실인데 앉기도 전에 그냥 싸버렸어요.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팬티 다 버린 건 물론이고 이 바지 밑으로도 흘러내렸어요.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팬티는 그 벗어서 이제 좀 닦을 수 있는데 닦고 그 변이 묻지 않는 데로 또 나머지 이제 다 처리하고 나서는 그 팬티를 휴지통에 버린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수박을 한 통 사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거 진짜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급하기도 하고요. 이 설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사란 변속의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배변량뿐만 아니라 배변 횟수가 증가한 것을 말한다. 이 설사 발생 요인을 보면은 장의 감염, 바이러스, 세균, 기생충 등에 의해서 장이 감염됐을 경우 발생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거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스트레스는 뭐 꼭 빠지는 애요. 지금 몇 가지 계속 그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트레스는 꼭 들어가네. 이 스트레스 제가 알려드렸죠. 스트레스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푸시했지만은 요즘같이 바쁘고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짬을 조금만 내면 돼요. 한의원에 가서 스트레스 침을 맞으세요.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 날아갑니다. 이것도 진짜 톡 튀는 상식입니다. 모르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, 식중독 맞습니다. 가끔가다 이제 밥을 많이 해놓으면은 뭐 어떻게 여름 같은 데는 쉽게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그냥 무조건 버려야 돼요. 아까워할 게 뭐가 있어요? 옛날 못 먹고 살던 시대도 아닌데 그냥 좀 지났다 하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나 또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요렇게 지혜롭게 생활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장질환 있는 분들이 이 설사가 나요. 또 그 다음에 소화 기능 저하도 설사 요인이 돼요. 그 다음에 하재 등 약물의 남용. 하재가 뭐냐면은 설사가 나게 하는 약. 당연히 설사가 나겠죠. 그것도 남용하면은 줄줄 그린다 이거예요. 그럼 정상 배변은 몇 번이냐? 주 3회에서 하루에 3회까지. 이건 정상 배변으로 봐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안 맞아요.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배변을 하게 되더라고요. 배변 습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설사도 잘 안 납니다. 저는 원래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좀만 이상하면 음식을 바꿔 먹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은 어때냐? 설사
1회에서 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 배출. 설사 그런 거죠. 줄줄 물동을 누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물설사. 말씀드렸죠? 혈성 설사. 이게 또 그 피기가 좀 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네요. 혈성 설사는 피가 섞여 나오는 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그 음식은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, 술, 고섬유소, 고지방 음식. 이게 이제 갑자기 왜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나왔는지 이걸 모르겠는데 하나 이걸 참고하라고 이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럼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의사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한다. 그렇습니다. 의사 처방을 저는 잘 안 하는데 저는 굶습니다. 굶고 가급적이면 된장국을 먹어요. 된장 위절단 난다는 된장국같이 좋은 게 없어요. 된장, 그 다음에 또 라또, 그 다음에 새우젓. 이 세 가지를 먹으면 거의 다 낫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심하면 당연히 의사 처방을 받아야지. 저는 가급적이면 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이 그 동의보건 마냥 이 그 임상 실험에 의해서 다 그냥 터득한 거에서 자가치료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. 이건 어느 병이든지 중요하죠. 아마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 예방한다. 그렇죠? 설사가 나면은 물동을 누는 건데 그럼 수분이 부족하겠죠. 우리 몸이 80%가 물로 돼 있는데죠.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탈수를 예방을 해야겠죠. 그 다음에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. 이래서 아까 나온 거군요.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. 가지나 설사가 나오는데 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걸 그 자극을 해서 운동을 팍팍팍팍 더 하게 되면 설사가 쫙쫙쫙 더 잘 나오겠죠. 그래서 아까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,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, 술, 고섬유소, 고지방 음식. 이게 뚱딴지같이 나온 게 아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. 지사제 남용을 얘기하는 거예요. 지사제 남용은 주의해야 돼요. 설사는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반응인 경우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 사용해야 합니다. 지사제 아까 말씀드렸죠? 설사를 하기에 나는 약 이거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어요. 지금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 그냥 들었더라도 늘 건강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치다가 건강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, 내 이웃에게도 이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는 하루 되세요.